이 차 앞쪽에는 굉장히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뒷자리로 가면은 네. 이게 창문이 완전 다 내려지지가 않아요. 우선 이게 전체가 다 전자기기거든요. 예. 전자기기다 보니까 예. 이 차가 약간의 오류가 좀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AD 블루라고 예.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AD 블루라고 그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 뜨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 1000km 이상 주행을 할 시에는 네. 차가 멈출 수가 있으니 이제 새 차잖아요. 그렇죠. 새 차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우디 센터에 들어갔어요. 네. 아우디 센터에 들어가서 네. 그 부분을 말을 했더니 차에서 받는 그 대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차에서 네. 굉장한 좋은 편안함과 이런 근데 그런 편안함을 줘야 될 차에서 그런 사소한 오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마지막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거는 정말 이제 아우디를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BM이나 다른 차들은 마사지 기능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BMW나 다른 3사 있지만 그 중에서 아우디가 마사지 기능은 수시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불만적인 네, 부분이고. 그건 좀- 왜냐면은 그러신 분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야, 내가 수입차 처음 사는데 이거 수리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끌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월 최소 얼마를 벌어야 차에 들어간 비용만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최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걸리게 되면 그냥 센서만 뜨는 거지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떴어요. 뜨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1000km가 넘어가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혹시 산다면은 타임머신 네, 타고 네. 그때로 가서 다시 산다면은 혹시 이 차를 또 타실 건지 아니면은 좀 고민을 좀 다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 A7이고요. 차 일단은 차주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 정도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나이는 올해 41고요. 예. 41고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네. JK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명과 연식, 네. 등급, 트림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 네. 아우디 A7 네. 50 TDI고요. 네. 그리고 2020년 10월식입니다. 그리고 콰트로 예, 프리미엄. 콰트로 프리미엄. 자, 그러면 소유 기간과 현재 키로수.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예. 지금까지 운영했으니까 7개월 정도. 예, 그 정도 됐고 지금 이제 10,000km 조금 넘었습니다. 10,000km. 네. 자, 그러면은 50 콰트로 프리미엄을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왜냐면은 그 외에 또 다른 등급도 네. 많잖아요. 예. 예, 혹시 이 등급으로 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원래는 제가 이제 원래 BMW만 계속 타다가 예. 원래 7 시리즈로 가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우선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우선은 제가 이제 많은 차를 시승을 했는데 예. 우선은 A7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아우디 안에서도 가장 이제 순발력이 가장 뛰어났어요. 정말요? 예, 예. 오. 순발력이 가장 뛰어나고 그다음에 BMW의 그 순발력을 아우디 A7에서는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우선은 조명 맛집. 아, 조명 맛집. 예, 그쵸. 예, 조명 맛집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네. 그 포스가 정말 남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예. 그러면은 이게 가솔린도 있고 예, 예. 디젤도 있는데 예. 우선 디젤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우선은 아우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디젤 휘발유에 비해서 네. 토크가 더 높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딱 밟으면은 튀어나가는 그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 그래서 디젤로. 예. 그리고 45 TDI와 네. 50 TDI 거기서도 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40, 50도 있지만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순발력적인 부분, 네. 힘적인 부분. 아, 힘적인. 예, 그다음 BMW를 끌던 분들은 네. 40하고 50하고 우리 딱 앉아 보시면 조금 느껴요. 아, 예. 힘에서. 예. 그러면은 추천을 좀 하신다면은 저는 50을 50으로 추천을 한다. 50이 조금 더 비싸지만 네. 비싼 만큼 그 값어치는 정말 나.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9,900만 원. 9,900만 원. 예, 혹시 예. 할인은 얼마가 맞아요? 할인은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네. 혹시 그럼 요거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아까도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거 회사 리스. 리스로? 네, 리스로 해서 월 납입금 한 14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혹시 네, 선수금이나 보증금은? 그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네. 그걸 안 넣어도 어쨌든 경비 지출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그냥 월 140만 원. 예, 맞아요. 몇 개월 동안? 그걸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한 거는 네. 제가 5년 계약을 했는데 네. 5년 계약을 했어도 차를 팔 때는 그 딜러를 통해서 하면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예, 5년 예. 동안 일단은 140만씩 계속 네, 내고 그렇죠. 5년이 예. 끝나면은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계획이 5년 계약을 했지만 한 3년 정도의 이제 보증 기간이 3년이거든요. 예. 근데 2020년하고 2021년식하고 네. 차이가 있다면 2020년 같은 게 보증 기간이 3년이에요. 근데 네. 단 2달 차이로 그걸 아. 몰랐어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3년 탄 다음에 네. 이거를 아예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 차를 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승계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종을 구매하시기 전에 다른 차종도 분명 있었을 건데 네. 아까 BMW 7 시리즈 네, 맞아요. 벤츠도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CLS를 알아봤는데 네. 친구 중에 CLS를 많이 타는데 친구들 차를 탔는데 좀 답답해요, 차가. 아, 그래서 예. 그냥 아우디로. 네, 그러니까 승차감, 톱끝발 전부 다 비교했을 때 네. 톱끝발로 봤을 때는 솔직히 BMW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하지만 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차감이 좀 좋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벤츠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네. BMW보다는 확실히 좋거든요. 확실히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료랑 1년 자동차 세금은 어차피 이거 회사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경유지 않습니까? 디젤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예. 가득 넣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가득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 정도 떨어지면은 항상 주의를 해요. 그래서 네. 항상 이거 반 아래로 안 내려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 정도 했을 반 정도 했을 때 한 7만 원 넣으면은 다 네. 만땅. 반 정도에서 예. 그러면 혹시 주행 가는 거리는 몇 정도 나오시나요? 제가 이거를 만땅을 채웠을 때 가득 채우고 나서 네. 전라도 부산을 갔어요. 네. 전라도 강주를 갔어요. 전라도 강주를 네. 갔는데 전라도 광주를 가서도 그쪽에서 이제 좀 업무까지 보는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아, 네. 거기 가득 넣어도 이게 트림상 이렇게 또 주행 가는 거리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나와요. 혹시 그거는 몇 킬로로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걸 잘 안 봐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솔직히 기름은 솔직히 신경을 안 쓰는데 네네.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넣는 그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연비 부분인데 네. 시내 연비와 좀 고속 연비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연비가 거기 그 광진구에서 네. 여기까지 오는 게 연비가 6.9km가 찍혀요. 근데 네.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주행을 했을 때, 여기서 목동, 양천구까지 가면은 네. 거의 연비가 5km, 6km 정도 나와요. 5km 정도 나와요. 5km 정도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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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m 정도 나
한 12, 13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평균적으로. 근데 잠깐 하는 거는 그 잠깐 사이에 있는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도시 안에서 해도 한 12k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은요? 고속으로 가면 한 14km? 14km 정도? 14km는 무난하게 나오더라고요. 만족하시는 거죠? 뭐 만족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은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디자인이 네. 굉장히 멋지고요. 네. 어디 가도 이제 안 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아, 조명이 또 엄청 멋있어요. 네. 웰컴 라이트 딱 키면은 네. 앞부분 옛날에 그 키트 아, 예. 전격 제트 작전 네. 그 느낌이 나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혹시 옵션 중에서 장점이 좀 있다면 기능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는 네. 그 이제 그 드라이버 셀렉트 이 부분이 예. 처음엔 되게 불편했는데 오. 지금은 굉장히 편해요. 그냥 적응가 되시니까. 예, 적응이 되니까 여기서 네. 바로바로 해서 오.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는 네. BMW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바로 조정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터치다 보니까 네네. 그게 좀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선 끌어보니까 제 이 차를 딱 하고 한 일주일 딱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네. 그 이게 터치가 햅틱 기능이 네. 되게 진짜 버튼을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요. 아, 오히려. 예. 그러면 그 정도 장점은? 장점은 그거 말고도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이제 승차감이 되게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되게 편안하고 예. 그리고 우선은 이게 그 유튜버님들이 많이 이제 이거 촬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 저도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예. 그 사람들 리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이게 드라이브 셀렉트 바뀌어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은 네. 차이를 많이 못 느낀다고 했는데 네. 많이 느껴요. 아. 네, 정말 느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자동 모드고 예. 이제 이거를 고속 모드로 바꿔서 하면은 정말 BMW 정도의 그건 아니지만 예. 그만큼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예. 스포일러가 네. 이게 110km 이상이 되면은 네. 자동으로 올라와요. 오. 자동으로 올라왔다가 110km 아래로 내려가면은 스포일러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예. 스포일러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차가 약간 좀 깔리는 느낌이 나요. 그 체감이 되나요? 네, 체감이 돼요. 와. 그리고 이게 밟으면 밟을수록 이 네. BMW 같은 경우에는 순간 가속력이 무척 좋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순간 가속력보다는 가속력이 좀 좋아요. 아. 이게 앞에서 끌어주는 느낌이 나요. 아.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이 차에 정말 매력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 예. 풍절음이 네. 이게 이중 접합인데 예. 처음에 그래 이중 접합이라고 해도 그래도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풍절음이 없어요. 오. 네, 풍절음이 없고 네. 그리고 우선은 또 하나가 또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핸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그러니까 핸들이. 그러니까 BMW는 약간 좀 뻑뻑하거든요. 네. 이게 좀 묵직하고 예. 스포츠 모드로 가면 더 묵직하고 근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가도 약간 묵직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네.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우선은 이 트렁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트렁크가 제가 원래 7 시리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예. 제가 이제 그 회사 미팅을 이제 회사 오너다 보니까 이제 미팅을 많이 가는데 예. 미팅을 가면은 항상 제가 좀 빨리 가요. 아까도 이제 유튜버님 만나려고 예. 제가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예.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러려고 이제 미리 갔었는데 예. 이제 미팅을 가도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가요. 어디를 가든지. 예.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만 앉으면 되게 피로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예. 뒷자리를 가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싶어가지고 7 시리즈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디 편한 장소에 갔을 때 네. 뒷트렁크가 완전히 이게 폴딩. 예, 폴딩이 되고 예. 이게 완전히 열려요. 예. 이게 열리는 그 각도가 예.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아. 뒤에서도 쉴 수가 있어요. 아. 네. 뒤에서도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 뒷자리가 예. 원래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뒤가 이렇게 많이 좀 깎이기 네.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넓게 앉을 수가 있어요. 아, 생각 넓게 앉을 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 있죠. 궁금합니다. 단점은 이 차 앞쪽에는 굉장히 마음이 들어요. 네. 근데 뒷자리로 가면은 네. 이게 창문이 완전 다 내려지지가 않아요. 딱 반까지만. 네, 그게 이 차의 최대 단점입니다. 창문이 다 안 내려가고 예. 반 정도 막 뒷자리가. 예, 맞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뒷자리를 타다가 창문이 다 안 내려가면은. 네. 혹시 그거 위에 또 단점이 있나요? 그거 말고 또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은 네. 우선 이게 전체가 다 전자기기거든요. 예. 전자기기다 보니까 예. 이 차가 약간의 오류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우선 여기 지금 이 전자기기상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있는데 예. 제가 이거 차를 구매를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전에 AD 블루라고 예.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AD 블루라고 그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 뜨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 1000km 이상 주행을 할 시에는 네. 차가 멈출 수가 있으니 정비소 그 아우디 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 차잖아요. 그렇죠. 새 차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우디 센터에 들어갔어요. 네. 아우디 센터에 들어가서 네. 그 부분을 말을 했더니 요즘에 이제 그런 오류적인 부분이 네. 한 번씩 잡힐 때가 있대요. 근데 네. 그게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네, 볼 네. 때는 네.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제 오류가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전자기기가 많이 더 들어갔으면은 네.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그렇죠. 완성도를 높이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런 사소한 오류 같은 거, 그런 오류 같은 거를 또 바로바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게 조금 좀 화가 좀 많이 났었죠. 그럼 서비스 센터에서 그냥 못 잡고 그냥 바로 나오신 건가요? 그냥 오류라고만 해가지고. 오류라고만. 예.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게 운전할 땐 그게 딱 떴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네. 뜨자마자 바로 아우디 센터에 전화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입고를 했었고 네. 입고를 해서 1시간 만에 그거를 이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AD 블루라고 그게 간혹가다 잡힐 때가 있대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만약에 부속품이 이상이 있는 거면은 네. 아우디에서 빨리 그거를 리콜 조치나 아니면 서비스를 다시 이렇게 교환을 해주던가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능적인 부분에도 단점은 혹시 있으세요? 우선은 그 부분이 가장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 아까 우선은 뒷문. 네. 뒷문이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열린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전자기기에서 그런 오류 메시지가 뜬다는 거. 네. 굉장히 그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차를 끌 때에는 또 그만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차에 차에서 받는 그 대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차에서 네. 굉장한 좋은 편안함과 이런. 근데 그런 편안함을 줘야 될 차에서 그런 사소한 오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마지막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거는 정말 이제 아우디를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거는 다 똑같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BM이나 다른 차들은 이 주행을 하면서 영상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많아요. 네. 물론 A6는 그게 나오지만, 근데 A7부터는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거를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넌 운전만 열심히 해.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막 피곤도 하고 막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 영상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약간 좀 불만 아닌 불만. 불만 아닌 불만. 네, 그렇게. 예. 표현으로는 좀 아쉬운 점.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 물론 이제 아까 짧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시트와 핸들 위치와 브레이크, 악셀 위치는 좀 혹시 어떠신지, 매우 편안한지 아니면 조금 몸이 좀 틀어지시는지. 저는 우선은 시트 포지션은 되게 좋아요. 우선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우디 같은 경우에 그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 맞히는데 네. 잠시만. 네. 시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사지 기능이, 네. 마사지 기능 같은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BMW나 다른 3사 있지만 그 중에서 아우디가 마사지 기능은 가장 최고. 네,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 허리가 좀 아파도 이거 좀 하다 보면은 딱 이제 뭐 한 30분 정도 운전한다고 하면 이제 딱 거리차 딱 가면은 허리가 불편했던 게 좀 풀어져요.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시트 포지션에서 두 번째 가면은 요 안쪽 바깥쪽을 다 잡아줘요. 이쪽으로 하면 스포츠카를 하면 이렇게 몸을 딱 감싸 안아주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감싸 안아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차에 앉았을 때는 얘가 이제 시트가 제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갈 때는 이렇게 벌려주고 그런 부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복불복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 편하고 그다음에 벤츠 CLS 같은 경우는 이게 안쪽이 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벤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하다 보면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절대 안 아파요. 허리가 그래도 매우 좋다는 거 벤츠보다. 그렇죠. 다음 질문은 버튼부 위치들인데. 버튼부 위치가 처음에는 여기가 그 크루즈 컨트롤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엄청.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지금도 솔직히 잘 안 써요. 이게 옛날에 BMW 있을 때 같은 경우 이쪽에 이렇게 조정이 다 하니까 수시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불만적인 부분이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산타페시 이쪽 부분 다 괜찮으신 거죠? 네, 이쪽은 다 마음에 들고 대신에 아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이나 이런 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하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 것 같으신지. 이게 맨 앞쪽으로 가가지고 차량에 들어가서면 이게 서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뭐 드라이브 셀렉트 누르면은 승차감 모드. 승차감 모드로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부드러워요. 벤츠처럼 약간 좀 부드러운데, 근데 벤츠가 훨씬 더 부드럽긴 하죠. 그치만 이게 다이나믹으로 가면은 이게 스포츠 모드거든요. 그 BMW 스포츠 모드. 요걸로 했을 때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좀 나요. 대신에 이제 승차감 모드로 하면은 승차감이 진짜 벤츠 정도는 아니더라도 벤츠 정도는 아니더라도 BMW보다는 승차감이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다. 자, 그러면은 저기 가속력은 좀 혹시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신지?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BMW가 가장 가속력은 최고죠. 밟으면 톱끝발이 쭉쭉 나가니까. 대신에 유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력 같은 부분에서 BMW하고 비슷하긴 해요. 대신에 BMW 톱끝발을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톱끝발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 정도의 가속력을 느낄 수 있어요. 아우디에 지금 차종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A7이 가속 그 직발은 가장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발은? 자, 그러면은 제동력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제동력도 되게 만족해요. 제동력도 이렇게 딱 하면은 얘가 정확하게 좀 잡아져요. 밀리는 게 없이. 주행하다가 딱 밟으면은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정확하게 잡아주고 밀리는 거 없이. 자, 그러면은 코너링은요? 코너링은 약간 조금 사륜구동 원래 코너링이 되게 좋다고 저도 들었는데 코너링 부분이 약간 좀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코너링이 약간 좀 아쉽긴 해요. 약간 좀 아쉽고 그다음에 핸들의 무게감은 아까 충분히 다 말씀해 주셨고 진짜 이거 부드러워요. 그다음에 기업이 변속 타이밍. 변속 타이밍이 우선은 부드럽게 되긴 해요. 되게 부드럽긴 한데 얘가 이제 맨날 부드러운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탁탁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뭐 근데 좀 예민하신 분은 그거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둔하신 분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뭔가의 그 느낌이 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질문은 혹시 이거 디젤이니까 엔진음인데 혹시 엔진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젤 치고는 되게 조용하다고 봐요. 제가 원래 디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디젤이 이제 톱끝발이 좋아가지고 BM도 계속 디젤 한 번만 가솔린 휘발유 한 번 타고 나머지 다 디젤로 갔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BM은 좀 많이 좀 시끄러워요. 근데 얘는 좀 조용해요. 얘는 조용하다.
자, 그러면은 이거 스피커는 좀 어떤 편이신 것 같아요? 비에노인데 네. 잠깐 틀어봐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되죠. 예, 안 돼요. 예, 그냥 예. 사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사운드 굉장히 좋아요. 사운드 매우 좋다. 예, 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내 사이즈는 좀 혹시 어떠신 것 같으세요? 뒷자리. 뒷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페가 원래 좀 뒷자리가 불편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 차는 이제 회장님들도 많이 한 번씩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처 분들 같이 탈 때도 있는데 다 편안하다고 하세요. 뒷자리 다 편안하다? 예, 예. 아, 좁지 않고 매우, 예, 예. 물론 당연히 A7이니까. 예, 중대형 차량이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보증기간 내외 수리인데, 아까 그 경고등 위에는 딱히. 근데 제가 아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차를 실질적으로 새 차를 구매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네. 전자기기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증기간 안에만 굴리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아, 보증기간 안에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메인 터너스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왜냐면은 그러신 분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야, 내가 수입차를 처음 사는데 이거 수리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끌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혹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A7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는 지금 사업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오래 해서 저도 이제 작은 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유지비하고 이것저것 보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기름값은 물론 많이 안 들어요. 네. 근데 요즘에 연비가 워낙 다 좋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연비 많이 밟거나 그러면은 이 차가 그 연비는 좋다고 하지만 네. 기름을 좀 신경을 쓰여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또 뭐 하나 나중에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뭐 하나 뭐 큰 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뭐 한 장고장이 약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려요. 근데 네. 그게 아니다 그냥 보여지는 부분으로 네. 끄시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버릴 수 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요거는 조금 넌센스한 질문인데 해당 네. 차량을 타려면 월 최소 얼마를 벌어야 차에 들어간 비용만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최소 500 이상은 벌어야지만 네.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 솔직히 수입차 타면서 기름 이거 생각하면서 타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타시려면은 그래도 500은 있어야지만 최소 한 달에 140만 원 요거 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보험료가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비싸요. 근데 네.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네. 기름값도 기름값이고 보험료도 보험료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거 운영하면서 지금은 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보증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은 네. 그때 뭐 하나 자동차는 좀 장고장이 많기 때문에 네. 뭐 하나 망가지면은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최소 500 이상은 벌어야지만 네.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물론 아까 저거 게시판에 뜬 거, 예. 그거 이외에도 다른 게 좀 있나요? A7에 대해서? 요소수 고장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아직까지 제 거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요소수 부분이 AD 블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요소수 부분이 네.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좀 네, 있다. 근데 그게 뭐 모든 차가 다 복불복이기 때문에 잘만 걸리면 안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걸리게 되면 그냥 센서만 뜨는 거지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네. 떴어요. 뜨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1000km가 넘어가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저도 몰랐는데 차에 나와요 그게. AD 블루가 딱 뜨면은 1000km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예. 혹시 그러면 그거 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 해주지만 네.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비로 고쳐야겠죠. 그게 떠가지고 뭐 보증기간으로 또 고치신 분도 계신 거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듣기로는 그 정도. 네. 그다음에 잡소리는 풍절하면 잡소리가 있나요 이게? 저는 아직까지 뭐 잡소리나 풍절음 같은 게 잘 못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음악을 좀 많이 들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네네. 자,
네. 그러면은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혹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많이 드는데 봤죠. 네, 네. 당시에 커뮤니티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좀 이슈였나요? 이 차는 우선은 이슈가 아니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다 기다리던 차였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 차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 이 차 사라고. 네. 왜냐면은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벤츠 CLS가 네. 있고 7 시리즈가 있고 네. 그리고 A7이 있어요. 이렇게 딱 세 개를 보거든요. 네. 이 차를 살 때는. 근데 만약에 나이가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40대 초반은 7 시리즈로 가면 분명 후회를 해요. 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게 훨씬 더 젊고 날렵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저한테 말했던 게 너 7 시리즈 가면 100% 후회한다. 네. 후회한다. 그리고 벤츠로 가려고 했던 애들은 제가 또 글로 그것도 물어보니까 그거 가려고 하는 애들은 그거 우선은 시트 포지션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네. 그다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게 훨씬 더 멋있거든요. 훨씬 더 멋있다. 네, 훨씬 더 멋있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차주님은 A7 봤을 때 A7 이제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셨나요? 뭐 출고 빨리 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출고 제가 그 작년에 차를 바꿀 때 BMW 이제 5 시리즈 네. M 패키지를 탔는데 그 차가 10월에 만기였기 때문에 만기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차를 제가 빨리빨리 좀 선택을 하려고 네.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네. 골라서 그나마 가장 빨리 고를 수 있었던 차가 또 이 차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너무나 많은 거를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혹시 그거 위에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7 시리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BMW 7 시리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할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운전을 많이 하고 미팅을 맨날 다니니까 네. 중간에 이렇게 텀이 났을 때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뭐 토크발 이런 거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BMW 7 시리즈였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우디 A7이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A7. 만약에 힐링을 원하신다. 네. 내가 좀 사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좀 많을 때 좀 여유롭게 정말 다리 쭉 뻗고 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A7. BMW 7 시리즈로 갖는 게 맞고. 네. 휴식이 정말 휴식이 되니까 네. 뒷자리가 이렇게 그렇죠. 다 펴서 이렇게 회장님처럼 딱 쉴 네.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마사지도 물론 되고. 네. 그럼 근데 네. 벤츠도 되죠. 네. 네. 벤츠도 그런 기능이 다 있죠. 네. 근데 벤츠의 CLS는 그 기능이 없죠. 다르죠. 네. CLS하고는 얘하고는 정말 경쟁 차종이고 네. BMW 7 시리즈는 경쟁 차종이 아니에요. 좀 얘 네. 한 등급 윗등급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다가 이제 뭐 코로나도 터지고 이제 회사도 약간 좀 이제 비용 절감도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7하고 CLS를 보다가 요거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요 차 같은 경우에는 A7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디 놀러 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트렁크를 다 개폐하고 네. 완전 그 뒤에 캠핑 모드가 돼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나 좋고 네. 그다음에 마사지 부분이 이 차는 정말 다 아마 나중에 사실 분들 마사지 꼭 기능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봐. 그건 꼭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 정말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굳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간지다. 와. 그럼 굳이 네. 5점 만점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몇 점을? 5점 만점에 저는 한 4.5점 정도? 4.5점이요? 네. 저 거의 한 만점을 좀 예상을 좀 했는데. 뒷자리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오객티 창문이 다 안 내려가요. 창문이 다 안 내려. 그게 좀 답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가서 다시 산다면은 혹시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아니면은 좀 고민을 좀 다시 해볼 건지. 지금으로 딱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차로 다시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신지? A7은
요즘에 나온 차 중에서 가장 간지라고 봐요. 예, 세단이나 예, 세단 중에서 얘가 디자인적이나 네. 퍼포먼스 정말 괜찮거든요. 네네. 승차감도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족하실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0대 중반까지는 네. 다른 차보다 네. A7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그리고 뭔가 좀 중요한 정보가 하나 좀 빠져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은 그 신차를 구매를 할 때 네. 모터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차를 살 때 만약에 아우디 A7을 사더라도 뭐 코오롱도 가보고 테헤란도 가보고 다 다녀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서 딜러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차에 만약에 만약에 차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그 신차일 때 예. 맨 보증 기간이 있을 때는 아무 센터에 가도 상관이 없지만 네. 그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코오롱에서 샀는데 테헤란 모터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를 갔어.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딜리버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차량을 그 수리를 맡길 때 그럼 대차를 뽑아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코오롱에서 사고 그런 서비스는 테헤란에서 받으려고 하면은 안 해줘요. 그쪽 모터스를 가라고 은근히 그 딜러들이 약간 안 좋게 말을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본사에다가 찔러버려요. 네. 찔러버려서 그렇게 이제 시정 조치 시킨다고 말을 하면 그때서 이제 꼬랑지를 좀 살짝 내려요, 걔네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어떤 차를 사더라도 네. 그 모터스를 한번 가봐라. 아. 다양한 모터스를 가서 네. 딜러들이 주는 서비스도 다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서비스 이제 차량은 이제 신차를 구매하고 나면은 애프터 서비스인데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얼마나 그 서비스 센터가 얼마나 이걸 조치를 잘해주냐. 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 포인트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포인트. 그냥 무조건 소개받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소개받기 전에 다른 모터스에 있는 서비스 센터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 네. 그리고 이 딜러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보시고 그 딜러 분한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